사실 주가들이 그걸 이제 미리 반영을 하고 있는 거죠. 경기가 정말로 나빠요. GDP 1.5에서 0.8로 낮춰요. 한국에서 발표를 하잖아요. 시장은 그걸 언제 알았다고요? 6개월 전에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6개월 전에 알고 있어서 이미 유동성 장세, 금융 장세를 대비해서 그 관련 기업들이 오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동성이 많이 유입되는, 그러면서 성장하고 트럼프 정책과 AI 거기하고 짝이 맞는 교집합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훨씬 가파르게 올랐어요. 네, 고객님들 안녕하십니까. 이제 5월 말입니다. 5월까지의 상반기를 돌아보고 주가들이 왜 그렇게 움직였는지 그걸 알면 또 하반기 얼룩을 볼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5월 달까지 시장 움직임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세 가지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하나는 기술 변화 관련된 쪽에 AI, 에너지 공급 때문에 원전도 함께 그걸 만들었고 주가의 상승을 만들었죠. 그래서 AI라는 기술 변화가 우리 국내 주식이든 해외 주식이든 거기에 많은 영향을 끼친 상반기였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사이에 뭐 가령 미국에 있는 AI 반도체 만드는 회사,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도 그 회사에 반도체 HBM 만들어서 납품하는 하이닉스도 당연히 혜택을 받고요. 또 CCL 만들어서 납품하는 회사, 그 회사 주가도 무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AI가 영향을 많이 미쳤고 AI 때문에 원전 섹터들도 함께 빛을 발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그 다음에 현대건설, 그리고 뒤늦게는 삼성물산도 조금 올라가는 이런 흐름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원전센터 관련해서 뭐 오클로, 그 다음에 유스케일 파워 이런 회사 주식들도 함께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AI 다음으로 영향을 미친 게 뭐였느냐? 상반기 시장을 한마디로 놓고 보면 트럼프를 빼고 얘기할 수 없죠. 1월 21일 날 취임을 해서 트럼프 100일 동안을 우리 시장이 겪어냈어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따라 가지고 기업별로, 섹터별로 차별화된 그런 주가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또 관세뿐이 아니라 차등하는 산업 정책들 이런 것도 많았죠. 그 정책에 따라 가지고 투자자들이 울고 웃고 그랬던 상반기예요. 근데 돌아보면 우려했던 기업들은 주가가 안 좋고요. 그 AI 관련된 기술 생태계에 있던 기업이나 트럼프 관세 영향으로부터 피해가 적은 그런 섹터들은 아웃퍼폼을 하고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시장을 움직인 게 뭐냐 하면 뭐 경기 사이클 혹은 뭐 금리 사이클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증시를 금융 장세, 그 다음에 역금융 장세, 실적 장세, 뭐 역실적 장세 이렇게도 구분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너무 많이 이제 팽창하면 그때 금리를 이제 상승시켜서 이제 오오 시키고, 그리고 너무 많이 침체가 되면 그때부터 다시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 한국 시장을 놓고 볼 때 어제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를 또 내렸잖아요. 2.5가 되고 연말까지 이제 2.0을 간다 그러고, 미국도 뭐 연준이 지금 꿈을 대고 있기는 하지만 관세 때문이기도 하고 여러 이유로 미국의 경제가 GDP가 지금 1분기에 며칠 전에 나온 게 마이너스 0.2, 속보치가 마이너스 0.3이었는데 0.2가 나왔어요. 아마 연준도 하반기로 가면 금리를 좀 내리지 않을까. 이제 금리를 완화시키는 구간이 되면 이제 그야말로 자산시장이 힘을 얻죠, 그죠? 그거를 이제 금융장세라고 그러고, 금융장세에는 이제 성장주들, 그 다음에 특히 우리 시장은 약간 이제 새로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항상 초심자가 많은 터라 이제 대중주들,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깨어 계시기 때문에 배당을 주면서 이제 업황이 좀 개선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가진
이제 그런 기업들로 매수세가 몰려오고요. 그런 것들이 상반기 동안에 우리 시장에서는 뭘로 나타났느냐, 이제 금융주들 최근 들어서 이제 좀 오르고 있는 중이고요. 또 뭐 건설주들 중에서도 그냥 건설주가 아니라 AI에 기댄 원전, 원전에 기댄 또 원전은 또 트럼프도 정책을 바꿨죠. 원전을 뭐 많이 늘린다고. 그래서 그 원전 기대감이 있는 건설주들 그리고 또 금융주들 중에 밸류업을 잘하는 그런 금융주들 이런 것들이 올랐어요. 또 그 사이에 우리나라에 정치적인 일정이 좀 있었죠. 우리나라는 정치적인 일정이 또 항상 대선 선거 때가 되면 다 이제 우리 그 투자자들도 유권자이기 때문에 유권자의 표를 의식해서 정치의 우호적인 그런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어요.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지금 한껏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 시기적으로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세 가지죠. 결국 이번 상반기 증시를 움직였던 탑다운 관점의 커다란 씀은 기술 변화 쪽에 AI는 결국 AI 스스로 더하기, 원전 더하기, 자율주행 더하기, 로봇 뭐 이런 쪽으로 전체에 영향을 끼친 거고요. 트럼프가 진입하고 나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약간 시들해진 탑다운 테마가 있는데 그건 이제 기후변화 관련된 지구 온도가 올라가요 그러는데도 트럼프가 파리 협약에서 탈퇴해버리고 이러면서 그 관련 섹터는 누가 뭐래도 무슨 소리를 해도 주식이 잘 안 되죠 지금. 그래 그 탑다운 관점에서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제 탑다운이라는 게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본다는 거잖아요.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이제 그런 쪽은 지금 업황이 안 좋아지고 있는 중이죠. 트럼프 정책의 영향을 그래도 적게 받는 중국에 있는 관련 기업들은 여전히 호황을 누리고 있고 우리나라의 그런 관련 섹터는 미국하고 페어를 짝이 지어져 있죠. 그래서 여전히 이제 주가들도 안 좋고 업황도 안 좋고 그런 구간에 있어요. 그래서 상반기에 그래서 잘 골라서 1월부터 5월 사이에 잘 골랐다면 주가 수익률이 나쁘지 않죠. 또 트럼프 관련해서 트럼프가 이제 관세를 얘기했고 원자력을 얘기했고 AI를 지금 얘기하는 중이고 대중 규제를 얘기하는 중이고 트럼프 때문에 또 달라진 게 그야말로 각자 도생의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방산 기업들 그리고 트럼프가 한국조선에 대해서 미국 군함 수리도 맡기고 조선소가 배를 거의 안 만들다 보니까 이제 한국 조선소에다가 미국 군함도 수주할지 모른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조선 섹터들 한국에 그래서 산업재 섹터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산업재 섹터들이 오를 때 주도주를 골라야지 이것저것 다 이제 이름만 무늬만 비슷하다고 다 산 건 또 성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죠. 그래서 상반기에 시장을 한국 시장에서 주도한 거는 어떤 거였느냐? AI 관련된 반도체, AI와 트럼프와 그게 다 합쳐져 있는 방산, 원전 이런 기업들 또 거기에다가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같이 들어가 있고 밸류업을 하는 어떤 금융주 군단들 이런 것들이 한국 시장의 주도주였고 그 나머지 기업들은 재미가 없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물론 이제 그 개별 기업 단위로 많이 성장한 기업도 있어요. 요거는 실적이 좋아져서 오른 기업들이죠. 이런 뭐 삼양식품도 많이 올랐고 방사는 어떤 그 유동성 유입의 수혜, 트럼프의 수혜, 각자 도생의 수혜 이런 것도 있지만 구조적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어서 이익이 증가하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서 훨씬 더 편안하고 그렇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지금 그냥 막 NS를 목표가를 열심히 올리는데 목표가 올리기 너무 바쁜 기업들이 있어요. 그 기업들은 제 생각에 일정의 쏠림이 있다. 유동성 쏠림이 있다. 근데 그 쏠림이 다 죽은 거냐? 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한국은행이 연말까지 가면서 25bp씩 아마 매 분기에 한 번 정도는 금리를 또 내릴 가능성이 크고요. 우리 경제 성장률을 1.5에서 0.8로 떨어뜨린 터라 당연히 이제 아마 조금 그 유동성 유입에 대한 기대는 계속 있을 거고 또 무엇보다 이제 정기예금에도 이자를 많이 안 줘요. 오늘 아침 신문에 보면 이제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은행에 정기예금을 하면 2.5% 주는데 그 은행 주식을 사면 배당을 뭐 4%, 5% 어떤 우리 금융 같으면 한 배당 수익이 7% 정도 돼요.
그리고 원래 상장된 기업이어서 그분들 잘 모르실 텐데 서울보증보험이라고 있어요. 배당 수익률이 10% 나와요. 근데 또 이게 거의 예금보험공사가 89%나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3년 동안 배당, 여기 배당 성향이 90%가 넘어요. 번 돈 대부분을 배당한다는 거죠. 이제 주주가 예보라서 예금보험공사니까 빨리 해소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기업도 있어요. 그리고 금융 쪽에 보면 성장은 크지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배당을 많이 주고 밸류업을 하고 자사조사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하여튼 그런 심이 같이 엮여지면서 금융 섹터들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쪽으로 여겨지면서 아웃퍼폼을 하고 있어요. 삼성화재도 밸류업을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대부분의 금융지주사들이 배당 수익률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 잘 안 빠지죠.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거기에다 더구나 금리를 인하한다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하면 금융사들이 어떤 펀더멘탈에 좋은 점이 있냐 하면 일단은 연체율이 줄어요. 금리를 인하하니까 연체율이 줄면서 이익이 좀 늘죠. 그죠? 그리고 금리 인하하면 그 대출 이자도 줄지 않냐? 물론 줄어요. 근데 금융사들이 대출금리 내리는 것보다가 예금금리를 먼저 내리지요. 그래서 그 시차도 같이 먹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금융사들 펀더멘탈 좋아서 그쪽으로 가고 있고, 이제 그분들께서 선택하시는 건 이제 성향인 것 같아요. 나는 성장주 좋아해요. 이러면 이제 글로벌 성장주는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그러죠. 거기서 성장하는 기업을 이렇게 사서, 그거는 성장 기업은 사실은 이런 그 증시에 네 가지 국면 하고 별 관련 없이 꾸준하게 올라요. 그게 투자할 때 제일 편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습 기업을 그런 거 위주로 구성을 해서 장기적으로 좋은 기업들을 가져가려고 노력 중이고요. 어떤 구간마다 이제 금리 인하기냐, 금리를 올리는 금리 인상이냐, 거기에 따라서 증시의 흐름이 달라져요. 그런 것도 있다. 금리 인하기에는 금리 인하로 수혜를 보는 기업들, 그리고 또 금리 인하해서 시중 유동성이 증가해서 그럼 증권업이 호황을 보겠네 이러면서 증권주가 또 올라가고 이런 현상을 보여주고, 또 아무래도 금리가 인하되면 한계 기업들에게 좋죠. 그죠? 스몰캡 등 중에 이자를 많이 부담해서 고통스러웠던 그런 기업들이 조금 좋아지는 이런 구간을 보일 수 있고요. 미국 시장에서도 보시면 이제 금리 인하한다 이러면 일시적으로 러셀 지수가 나스닥 지수보다 더 올라가요. 그 중성주들이 모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성주들은 금리가 인하되면 아무래도 이자 비용이 줄어드니까 이제 그런 기대감을 반영하고 그래요. 근데 좋은 투자 같지는 않아요. 저는. 그러면 이제 열심히 매매를 해야 되고 국면을 판단해야 된다는 건데 어렵죠, 그죠? 왜 어렵냐면 매크로의 방향을 아무도 정확히 못 맞추죠. IMF도 못 맞추고 한국은행도 못 맞추고, 중간에 연말에 매크로 전망을 했다가 어제도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GDP 전망을 바꿔버렸잖아요. 그죠? 올해를 1.5 성장해서 0.8로 낮췄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도 잘 못 맞춰요. 못 맞추니까. 근데 시장은 선반영을 하면서 6개월 정도 선반영 기간을 거친다고 그러면서 사실 주가들이 그걸 이제 미리 반영을 하고 있는 거죠. 경기가 정말로 나빠요. GDP 1.5에서 0.8로 낮춰요. 한국에서 발표를 하잖아요. 시장은 그걸 언제 알았다고요? 6개월 전에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6개월 전에 알고 있어서 이미 유동성 장세, 금융 장세를 대비해서 그 관련 기업들이 오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또 유동성이 많이 유입되는, 그러면서 성장하고 트럼프 정책과 AI 거기하고 짝이 맞는 교집합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훨씬 가파르게 올랐어요. 미국 시장도 많이 왔다 갔다 그랬죠. 미국 시장은 이렇습니다. 트럼프 당선됐을 때 작년 12월 20 며칠인가요? 역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다음에 이제 취임하고 나서 그때까지는 그런 대로 잘 버티고 있었고, 4월 3일 상호관세 발표하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안 좋은 흐름을 계속했고요. 관세 리스크였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소프트 파워의 붕괴 가능성, 여기에 대한 리스크도 시장은 많이 이제 반영해서 달러 값도 내리고 미국 채권 값도 내리고 금리 급등했고, 그리고 또 미국 주식시장도 많이 안 좋았다가 이것도 선반영하는 터라 관세 관련된 어떤 트럼프의 후퇴,
요즘은 타코라 그러죠. 그걸 요즘 티코가 아니라 타코라 그런데요. 그래서 트럼프가 자꾸 물러나고 이런 걸 이제 시장이 알게 된 거죠. 알게 되면서 그 뒤에 시장이 가파르게 반등을 했고, 그때 반등했을 때도 미국 시장의 주도주는 뭐였느냐? AI였어요. AI였고, 그리고 또 일부 원전 기업 뒤늦게 이제 트럼프가 최근에 하면서 갑자기 이제 조금 회복을 많이 했고, 그 전체 시가총액 큰 걸로 봤을 때는 M7 내에서도 뚜렷한 차별화가 진행이 되는데, AI하고 관련이 있는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주가 수준을 제법 회복해 가고 있고, 회복했거나 고점을 경신했거나, 마이크로소프트는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고, 팔란티어도 AI 관련된 기업이죠. 거기도 이제 거의 뭐 고점권이에요. 고점권이니까 언제 그런 일이 있었어? 그리고 지금 다 올라와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또 메타도 뭐 언제 그런 일이 있었어? 이러면서 지금 거의 고점 대비해서 뭐 10%도 안 되는 조정, 5, 6% 정도 조정된, 뭐 7, 8%? 이 정도 조정된 그런 주가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관세에서 정말 이제 힘들어진 애플은 고점 대비해서 지금 20%나 조정받아 있고요. 아마존도 좀 조정받아 있는데 애플만큼은 많이 조정받아 있지 않고, 애플은 또 유효 총 접근 시장의 한계, 그리고 또 저런 것도 함께 있죠.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 샤오미가 치고 올라오고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을 애플이 반영하면서 애플은 조금 늙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엔비디아는 지금 뭐 어제 140불도 갔다가 종가는 139불, 그것도 오후 새벽 한 4시 무렵,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국에서 트럼프가 관세 부과한 게 불법이라고, 헌법에 위반된다고 미국 무역법원에서 판결한 거에 대해서, 거기 누가 그 소송했는지 혹시 아세요? 장난감 수입하는 회사가 소송을 했어요. 아이고, 자기 중국에 장난감 수입하는데 트럼프가 관세를 갑자기 부과해가지고 나 못 살겠다 이러면서 무역법원에다 제소를 했어요. 그래서 무역법원이, 그러니까 이거는 위헌이다 이렇게 판결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백악관 측에서 가처분 신청 이런 걸 했다고 급하게 했겠죠. 그래서 어제 새벽 4시쯤에 이제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아이고, 일단은 트럼프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제 본심, 항소심에서 판결 나오기 전까지는, 나머지 나라들은 상호관세가 7월 9일까지 유예가 돼 있고, 중국은 즉시 부과하고 있어서 이제 계속 부과를 하는데, 그 대신에 그 소송을 한 장난감 수입하는 회사, 그 회사는 예외. 그래서 권리 위에 잠자지 말고 소송할 때는 소송해야 된다는 거를 미국은 그렇죠. 미국이 소송 천국이에요.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아유, 잠깐 옆길로 샜네요. 또 그래서 하여튼 그 뉴스 나오면서 다시 또 쪼르륵 불려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펀드멘탈로 보면 무지 좋은데 시장이 만드는 주가로 그렇게 또 조금 흘러내렸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AI 관련된 소프트웨어 기업이거나 하드웨어 기업들은 다 괜찮아요. 그런데 말이 AI 관련이지, 그러니까 관련도가 너무 적으면 별 재미를 못 보죠, 그죠? 또 미국 시장에 그 3월 달에 엔비디아의 랩톤 플랫폼에 의해서 엔비디아 GPU 사서 대여만 해주는 코이브라는 회사가 상장했는데 공모가가 40불이었어요. 지금 100불 이상으로 지금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그냥 AI라는 거죠. AI 인더스트리에 대해서 와 했다가 조금 식었다가 다시 진짜 이거는 오래 가는 거네? 버블이 아니네? 이런 인식들이 주가를 밀어 올렸고, 앞으로도 더 진행될 거다. 제가 얼마 전에 엔비디아 말씀드리면서 엑사, 제타, 요타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이번에 젠슨왕이 컨퍼런스 하면서도 어떤 4가지의 큰 트렌드를 얘기를 했어요. 하여튼 그렇게 AI가 미국 시장의 주소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주식들은 좀 익어버린 게 있죠, 그죠? 그리고 테슬라는 계속해서 판매량은 계속 줄고 있는데, 테슬라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AI 때문이죠, 그죠?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순수하게 AI 기반이니까요. 그래서 자율주행 기반 기대감. 이제 6월 12일부터 오스틴에서 이제 로보택시 사업을 시작한대요. 처음엔 10대, 뭐 20대, 30대, 100대 이렇게 늘어나가다 몇 달 뒤에는 한 1000대까지 늘어간다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그것도 AI예요. 그죠? 물리적 AI에서. 그래서 지금 전 세상에 가장 중요한 기술 변화는 AI예요. AI. AI예요. 그래서 전선왕이 전기가 발견됐을 때처럼 그 뒤에 또 인터넷 그거 이상으로 이게 이제 세 번째로 인프라로 자리 잡게 될 거다. 그러면 인프라가 되려면 이제 막 도입하는 거다. 이제 시작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저는 엔비디아에 대해서 이 AI 산업에 대해서 높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미국 시장이든 뭐 우리 시장이든 AI 관련된 그리고 관련이라 그래서 무늬만 AI 관련이면 안 돼요. 진짜 매출이 그쪽에 많이 나온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분들께서 계속 봐야 된다. 5가지 세상의 변화, 이제 기술 변화, 문화 변화, 그리고 또 환경의 변화, 그 다음에 인구 구조의 변화, 세계 정치 지형의 변화, 이런 쪽에 AI는 지금 기술 변화의 최첨병에 지금 있는 거고, 많은 그 앞으로 먹거리를 생산해 낼 거예요. 그 AI 더하기 AI가 후속해서 나오는 또 트럼프도 정책으로 뒷받침해주는 원전, 또 뭐 거기에다가 방산도 요즘 AI가 막 도입되고 있죠. 팔란티어 테크놀로지 주가가 왜 오르느냐? 방산하고 교집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관련된 기업들만 지금 주가가 좋은 중이고, 이거는 버블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한때는 막 지속적으로 계속 올랐다만 버블이었겠지만 한번 의심들 하고 눌림목을 줬잖아요. 그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메타가 AI 수익하는 거, 또 마이크로소프트도 수익하는 걸 보여줬고요. 메타도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면 AI 수익화 쪽에 상당히 많은 진전을 이뤄내고 있어요. 메타는 또 오늘 뉴스에 보니까 안드릴하고 국방 관련된 거 AI에서 또 뭘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AI하고 파생되어 있는 쪽, 거기에 그 지금 정치 지형의 변화가 각자 도생, 방산 기업들의 자력갱생, 각 국들의 그걸 이제 반영해서 AI 더하기 방산 합쳐지면 주가가 막 폭발하듯이 올라가고 있는 그 찜을 그분들께서 이제 잘 탑다운으로 캐치를 해서 거기서 어떤 기업이 잘하는지를 가서 선점을 하면 돈을 많이 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은 많이 발굴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막 계속해서 찾으니까요. 저도 요즘 찾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 중이고요. 그 외에는 특별하게 시장에 막 하이라이트 할 기업들이 미국에 별로 없어요. 그리고 미국은 지금 현재 어쨌든 밸류에이션이 좀 높다는 이유, 그 다음에 또 미국의 저는 트럼프의 저 변덕스러움,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 신입생들 이제 뭐 외국인들 쫓아내고, 그리고 한국의 대사관에서 유학생 비자 지금 안 받는다 그러잖아요. 심사조차 안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미국에 대한 투자자들의 어떤 좀 어른스러운 패권국으로서의 통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을 약화시키고, 그게 이제 미국의 소프트 파워를 약화시켜서 궁극적으로 미국 기업들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선호를 낮출 수 있다. 그것들이 지금 주가에 상반기 동안 녹아났고, 근데 이제 트럼프 마음대로 잘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그런 현상들을 미국 법원에서 판결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서 어쨌든 미국 시장이 글로벌 전체 시장에서 60%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미국 시장을 떼놓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리고 기술 기업들 중에 미국이 가장 앞서 있는 기업들이 미국에 있는 게 사실이고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돼서 미국 기업들에 대한 그 관심도 놓치지 말아야 되고, 미국과 중국이 G2잖아요. 그죠? G2니까 우리나라는 대외 교역 의존도가 높고, G2니까 G2를 다 함께 공부하셔야 돼요. 이제 중국 시장을 살펴보면 원래 연초 이후에 어떤 그 딥시크, 그 다음에 신의 눈, 이런 막 기술적인 미국 기업을 따라가는 듯한 그런 것들이 발표되면서 중국 시장도 연초 이후로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라서 뭐 샤오미 같은 기업은 연초 이후로 지금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도 연초 이후로 뭐 거의 막 50%, 60% 올라 있고요. BYD도 연초 이후로 오늘 좀 조정 중이죠. 많이 올라 있고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연초 이후로 중국 시장이 오랜만에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오르고 있는 이유는 중국의 구조적인 정책의 전환, 그리고 구조적인 그 시대별 에이지 이런 것도 자리 잡고 있어요. 중국은 밸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중국 시장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된 이에
시장에서 자금 조달 시장으로만 기능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도 홍콩에 상장하고 그래서 조달하고 하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밸류업도 많이 하고 있어요. 기업들이 자사주 많이 사고 있고 배당 많이 늘리고 있고 주주 환원율이 우리 시장보다 중국 시장이 더 높아져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도 중국 시장에 대한 계속적인 리레이팅을 할 수 있는 기반이다. 그래서 중국 시장에 대한 비중들도 중국이 제일 잘하는 거 그런 것들은 중국 기업을 또 투자하면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는 이런저런 예를 들어 미국이 아웃퍼폼하면 중국은 좀 쉬어가고 전체 시장 단위로 그래요. 또 중국이 또 아웃퍼폼하면 미국이 쉬어가고 서로 좀 약간 시소하는 듯한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 장기적인 눈으로 보면 이제 점점 중국은 다시 원래 예전 지위로 명청 시절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제조업 평균 인건비가 굉장히 싸고 또 한 해에 이공계 머리 좋은 사람이 이공계로 하도 많이 가서 이공계 인력이 배출되는 게 450만 명 막 이렇게 배출이 된대요. 그래서 인력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아져 있다. 그리고 또 기술 수준도 높아져 있고 정부의 지원이 가능한 중앙 집권적인 공산당 정부 하에서 산업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또 주식시장에 대한 밸류업, 시장 살리기, 금리를 인하해서 개인 투자자로 하여금 저축률이 34%인데 저축 좀 그만하고 소비를 하든가 주식시장으로 눈을 좀 돌리라 이런 식으로 등 때밀고 있다. 이런 측면에 봤을 때 중국 시장은 장기적으로 행보한 시장이죠. 지금 2007년 이래부터 지금까지 사실은 상해 지수는 거의 다 행보하고 있어요. 오히려 마이너스가 심화되어 있는 터라 지금부터는 조금 다른 눈으로 봐도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는 G2만 공부해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G2 시장 내에서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있는지를 그거를 이제 글로벌 시각에서 보면 더 잘 보이죠. 그죠? 그렇게 상반기 시장을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은 고점 대비해서 12월 대비해서 내려 있고 중국은 올라 있는 중이고 우리도 올라 있고 올라 있는데 뭐가 올랐느냐 탑다운으로 보면 주된 컨셉이 기술 변화 관련되는 데는 AI에서 파생된 자율주행, 로봇, 그 다음에 원자력, 나머지는 트럼프 정책에 따라 가지고 관세 피해 있는 기업들 언더퍼폼, 관세와 무관하거나 관세를 뚫을 수 있는 강력한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는 AI, 그리고 또 일부 플랫폼 회사들, 그리고 개별적인 재료가 있는 개별적으로 성장하는 기업들 주가는 지금 나쁘지 않게 잘 흘러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유동성이 증가한다는 측면, 금리가 자꾸만 내려가고 있다는 측면, 이제 은행의 예금하기가 점점 싫어진다는 측면, 이런 측면을 반영해서 이제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도 그분들께서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배당을 많이 주는데 이익의 변동성이 커서 어떤 데는 이익이 늘었다가 이익이 줄었다가 이거는 배당주로서 기능을 잘 못하겠죠. 그죠? 대표적으로 시클리칼들, 정유업은 그런 쪽에 해당을 할 거고 금융산업은 의외로 우리나라가 성숙된 어떤 GDP가 해마다 막 껑충껑충 성장하는 국면이 아니어서 금융산업은 정체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통신산업, 금융산업 이런 게 다 지금 한국 내에서 서로 이제 마켓 싸움하고 있는 비즈니스인데 의외로 그 중에 통신하고 달리 또 금융은 자기들끼리 그냥 어느 선에서 그냥 마케팅비 많이 쓰지 않고 이렇게 잘하고 있죠. 그래서 이익의 증가 폭보다가 밸류업을 많이 하고 마케팅비 많이 안 쓰면서 점포도 줄이면서 비용도 줄어들고 이런 구조로 우리나라 금융산업들이 이전돼 가고 있어요. 거기에 최근 들어서 이제 밸류업, 작년부터 있었던 밸류업 정책,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증권주로 오르는 거는 이제 대통령 선거 영향도 있어요. 사실 분은 기다려서 사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다예요. 상반기 그게 다예요. 다고. 그래서 하반기가 어떨 것 같으냐. 이제 하반기 전망 말씀드릴게요. 미국 시장 여전히 저는